오늘 러시아와 관련된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판국의 러시아하고는 척을 지고 공개적으로 욕하고 중국하고는 별 이유도 없이 벽 쌓고 우크라이나에는 무기 주자고 노골적으로 날뛰고 그것도 모자란 남북관계는 답도 안 나오게 만들어버렸네. 참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 미국엔 돈이고 반도체고 다 퍼준다고 난리치더만 우리나라 잘 되겠네. 돌머리들아, 니들이 백성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것만 알아라. 여기에 뭐 종부세 같은 그나마 세금 낼 여력 있는 사람들 세금 확 깎아준다고? 정말 헐이 절로 나온다.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한미관계 복원이나 강화 이런 말이 쏙 들어갔다는데 신경 쓰지 않아서 몰랐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하니 바이든 정부가 발끈했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새 정부에서 했던 그런 발언이나 뻘짓들이 우리가 보기엔 미국의 손해가 아니고 반길 만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선 사안에 따라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에서 북한과 대화 기조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한국 정부가 나대는 대로 잘한다며 그냥 내버려 두다가는 이를 그르치겠다 판단했다는 것인데 미국도 같은 의견으로 북한에 매도될 수 있고 이러다가 북한과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 북한에 유화제스처를 보내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경우 한미일이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 외에 미국에서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보낼 때 한국과 일본에선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 미국에서 메시지를 낸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냉정히 말하면 한미 간의 공조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면서 전작권 반환 부담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되 박근혜 정부 때처럼 기간이나 수준에서 강도 높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아태사령관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미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국가들은 많지만 미군의 전투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상대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돈 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할 때도 그런 트럼프에 잘 보이려 모든 훈련 비용을 부담하고 연합훈련을 늘리던 일본이 있음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미군 관계자들은 줄기차게 주장했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갈등과 지속적인 분단 상태를 원하는 것이지 북한과 전면적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의 전작권을 이용해서 미국이 취한 행동을 보면 미국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갈등만 유지하려면 한반도 갈등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아직 저위력 소형 전술의 개발까지는 아니지만 북한은 ICBM과 핵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미군과 미국 시민이 밀집해 있는 수많은 지역에서 단 한 발이라도 핵미사일이 터진다고 하면 북한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미국의 손해이지 이익이 아닙니다. 북한이 존재한다 해서 미국의 위상이나 패권에 도전할 것도 아니고 미국이 먼저 치지 않는 이상 북한이 공격해 올 일도 없으니까요. 현재 도발과 위협을 일삼는다며 북한을 미국이 비난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북한이란 존재는 미국의 이익을 주는 대상이지 손해를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책에 날선 반응을 보이는 중국도 미국이 다음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원하던 모습이지 불편한 모습이 아닙니다. 중국이 당면한 문제들에서 미국의 입맛에 맞게 양보하며 굽힌다면 미국이 흡족해하면서 미중 양국 문제가 사라질까요? 트럼프가 흡족해했던 미중 무역협상 1차 타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란과 핵협정을 파기하며 무엇을 했는지, 이란과 핵협정을 다시 하려고 하지만 무엇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것인지를 보면 미중 갈등이 그렇게 끝나는 것을 미국이 원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굽히면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민감한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에선 문제를 풀기보다 갈등 유지를 이어갈 것입니다. 중국을 해상을 통해 봉쇄한다고 미국이 숨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반발하라고 중국에 노골적으로 명분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만 독립이라는 문제에서 미국이 주장하지 않지만 지지하는 듯 지원하고 중국 공산당도 명운이 걸려 있어 강경책 외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미국이 중국과 직접 전면전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라 해도 대만이나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입니다. 이 점에서 중국도 미국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전부터 미국은 선을 그었죠. 참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침략한 러시아를 대부분 주요국이 비난하지만 전쟁이 끝나는 걸 그다지 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 총리나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지원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의무로 양으로 지원한 금액은 2015년부터 계산하면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러시아의 침략을 미국이 유도했다고 의심받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이 다른 점은 주한미군이 있고 인근의 주일 미군과 미군 기지가 사정권에 있다는 것이고 북한보다 중국에 맞서는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한국이 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들먹이면서 선제 공격이나 원점 타격이 이미 조율된 것처럼 마치 두 나라가 합의를 마치고 공격을 준비하는 것처럼 자꾸 분위기를 잡으니 적당한 선에서 북한이 아닌 한국 정부를 멈추게 하는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쟁 없이 갈등만 유지하려면 밀고 당기는 고도의 외교술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에서 갈등을 만들고 유지하는 미국의 외교술에 가장 훌륭한 수단이 한국 정부가 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갈등을 지나치게 줄여버려서 미국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알아서 남북 갈등을 키우고 대화 여지를 알아서 차단하려는 이쁜 짓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미국의 통제 범위 밖으로 단시간에 갈등이 급격히 커지는 것에서 미국에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선 빌빌 싸면서 굽히고 비비는 그러한 동맹국으로 한국과 함께하길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원하던 때는 한국의 존재감이 미약할 때이고 누구나 한국의 결정권이 당연히 미국에 있다 생각할 그런 시기엔 원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받는 대접이 변했고 문재인 정부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나라 정상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임기 말임에도 자신들의 나라를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끊이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의 아래라는 미국의 인식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한국과 관련한 일들에서 미국은 일본을 무시하면서 한국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를 일본이 할 때만 해도 미국은 한국을 일본 아래로 인식했었습니다. 독도 수호훈련 당시에 일본이 싫어하는데 독도 훈련을 왜 하냐면서 훈련을 당장 멈추라면서 국무부 장관이 나서서 비판했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랬던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이 변함에 따라 한국의 이용 가치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이런 정책을 함께하기로 했다. 한국이 이번 사안을 지지하고 함께하기로 했다. 이렇게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이용하고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의 새 정부가 스스로 위신을 세우고 자기 주장을 해줘야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취임 전후 외교 행보를 보면 말 그대로 등신짓을 보여주면서 주요국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처럼 자신을 과대포장하면서 협력을 얻으려는 관련국을 머리 아프게 만드는 것이 보통인데 정반대의 현상으로 미국은 머리가 아파온 것이지요. 남들이 모두 호랑이라며 부르는 한국인데 정작 한국의 새 정부는 어흥이라는 포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옹 소리 내가면서 미국과 일본의 귀여움을 받을 고향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모임에서 바이든 정부는 난감해졌습니다. 호랑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야옹거리면 무슨 도움이 될까요?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정의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고성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던 당시의 모습이 한미 관계에서 두 나라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고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만나고 한국의 지지를 받고 함께 서 있는 나라에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뭔가 국격이 격상된 듯한 모습이길 원하는데 호랑이가 고양이 흉내내면서 개나 여우에게까지 빌빌싸고 있으니 아무튼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분 나쁜 소식은 아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